들으라고 해. 난 몰라. 난 몰라. 이해해라. 나이 조금. 그냥 다 여기까지 알아서 적어봐. 자, 두 번째 이름. 야, 나 이름이 와, 나 너무 힘들다 진짜. 최상윤이란 인물이 아니 화면이 갑자기 꺼지길래 뭐지? 봤더니 표가 안 들어가고 있어. 뭐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거. 자, 최상윤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최상윤이라는 인물이 가장 크게 문제점을 갖고 있던 건 뭐냐면 자꾸만 뭐라 얘기하느냐. 신념을 발휘하고 싶다. 오케이? 내가 옳은 방법으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을 되게 강압적으로 하거든. 얘는 자기 신념을 강요하는 거야. 누구에게? 미래의 세대들에게. 즉 앞으로 살아갈 애들한테 마치 야 내가 모범이고 내가 귀감이야. 내가 스탠다드야. 나를 따라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러면 미안하지만 되게 선동적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틀린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 네가 잘못됐을 수도 있단 말이야. 어떻게 세상에서 네가 정답이니? 이건 진짜 독선적인 거잖아. 이걸 이 사람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집이다. 아집 뭐냐? 약간 고집이 너무 지나쳤을 때 아집을 부린다고 하잖아. 아집에 가까운 신념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뭘 안 한다라는 말이 나오냐면 그는 회의할 줄을 모르고 회의하지 않는다. 회의가 뭐야? 후회하고 반성하며 자기 행동을 의심하는 태도잖아.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보면 진짜 기절 초풍할 새끼인 거지. 회의할 줄 모르는 새끼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자기 모습을 거인의 동상으로 짓고 싶다. 자, 두 개가 보이는 게 있어. 거인의 동상을 만들고 싶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대한 인물로 포장하고 싶은 거야. 난 대단하지. 나 되게 잘하지. 이걸 말하고 싶어. 근데 화려한 동상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비록 내가 웃음을 파는 코미디언이지만 내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천박함을 못 바꿨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시면 남의 집에 난입하는 사태를 벌어뜨리잖아요. 그리고 좀 약간 무례하게 협박 내지는 무례하게 공격적 언사를 하잖아. 이걸만 봐도 티모노라는 사람이 그다음 자서전 쓰기에 완벽하게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는 게 딱 나오지. 이 두 가지로 뭐를 해대고 있느냐? 비유법을 치실 거예요. 오케이? 비유법을 치실 거예요. 이 두 가지로. 그래서 진정한 자서전, 바지티브적 개념하고 반대 네거티브적 개념 양쪽을 대조해서 표현을 한 건데 오케이? 이 글 안에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지옥이라는 인물이 궁정화시키고 있는 세계는 뭐냐? 도대체 추구하는 세계는 뭐였냐? 이걸 조금 봐줘야 된다는 거지. 물론 맨 마지막에 피모노 씨가 막 이 조롱을 하면서 자서전들 쓰십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사실 너의 글쓰기라는 건 돈 받고 쓰는 거잖아 너. 오케이? 네, 사실 틀림이 없어요. 지옥이란 인물이 상대방한테 돈을 받고 말 그대로 거짓된 삶을 사는 걸 글로 조작해줬던 거잖아. 그러니 티모노가 마지막에 얘에게 너 자서전들 쓰십시다 라는 걸 마치 상행위를 하듯이 선전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너의 글쓰기도 그렇게 진실되지 않았어. 뭐 이렇게 잘난 척을 해? 라는 조롱이자 비판이에요. 글이 마무리가 들어갈 때 약간 공허한 이미지를 많이 주는 게 사실이야. 왜냐면 지옥이 반성을 한 것까진 좋은데 그리고 나서 딱히 개선되는 삶이나 바뀌는 과정이나 이게 언급되진 않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먼저 볼 건데 글이 절대 쉬운 글은 아님. 아주 간편하고 쉬운 글은 아니야. 너무 싫다. 나는 코로나 시대에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 자, 먼저 수능 완성 파트 보실 거예요. 필기량 꽤 있으세요? 필기량 꽤 있어요? 없지 않아요? 니네 거는 정리해서 내가 쳤고 이건 그냥 내가 책으로 복사해서 풀어서 이런 거고. 오케이, 보실게요. 먼저 어디 보시냐면요. 자서전들 쓰십시다. 수학 말고요. 이걸로 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양쪽 다 같이 보셔야 돼요. 파트가 약간 달라서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봤어요. 얘 끝에 오케이 4페이지 가세요. 4페이지 먼저 가실게요. 네, 수학 말고 옆에 거 4페이지 먼저 가실게요. 개념원리 파트니까 얘를 먼저 갈게. 자, 일단 글은 참된 글쓰기가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언더라인 잡게 주제는 참된 글쓰기의 의미가 뭐냐야. 그런데 이 글에서 가장 중심되는 거, 네, 한영쌤이 시험 문제 출제하겠다고 되게 선언을 하든 말했던 거 시점이에요. 네, 체크업 잡으셔야 돼요. 특정인 중심의 3인칭이라 하는 건데 언니가
개 중에 하니까 언니가 특정인 중심의 3인칭 서술을 당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특정인 중심의 3인칭이 뭐냐면 들어 언니 봐. 시선을 처리한다라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소설에서는 정말 부정적인 인물일 수도 있거든. 진짜 속으로 와 개새끼인데 이렇게 느껴지는 친일파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친일파가 나왔지만 엄청 미운 새끼로 포장이 안 될 때가 있거든. 대표적으로 채만식의 태평천하가 대표적이야. 채만식 태평천하에 나오는 윤직원 영감은 분명히 친일파가 맞아요. 그런데 애가 하는 행동을 보면 좀 안쓰러워. 아, 왜 저래? 하는 생각이 좀 들어. 이유는 걔가 친일파가 된 동기가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나라가 우리 아빠를 보호한 적이 없다. 내가 재산권을 강탈당했을 때 화적대들에게 재산권을 강탈당하고 있는데 나라가 와서 보호를 안 해줬다.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이 잘 핀 거야. 날 보호해주고 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자, 그게 진짜 내 편이다. 근데 친일파가 되었던 이유가 뭐야? 일제는 그걸 해줬거든. 그러니까 이걸 친일파가 된 걸 이거 윤직원 영감만의 잘못이라 말할 수 있나? 나라가 무능했던 탓도 있잖아요. 오케이? 이러면 제일 중요한 거 주인공이 누구냐가 아니에요. 서술자가 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문제야. 진짜 나쁜 새끼는 서술을 어떻게 해요? 나빠, 개새끼야, 그지 같은 놈이야, 죽여야 돼, 이렇게 말을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나쁜 새끼는 맞는데 좀 불쌍하지 않냐? 이 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민의 시선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무리까지 들어갈 때 뭐가 특징적이냐? 윤직원은 분명히 나쁜데 진짜 미워할 수는 없는 인물로 그려져 버렸다는 거야. 이게 서술자의 능력이거든. 서술자가 뭐냐면 일종의 카메라라고 생각을 했을 때 특정인 중심의 3인칭은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카메라가 특정한 한 사람의 머리통 속에 이렇게 탑재가 되듯 들어가 버린 상태가 특정인 중심의 3인칭이야. 그러나 3인칭이 아니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 3인칭이 아니라고 안 했으니 3인칭 시점이니까 분명히 나라는 존재의 서술자가 남아 안 남아? 작중 서술자가 못 나와. 근데 유독이 한 사람 내면만 계속 말을 하고 나머지 인물들 내면은 추론적으로 가셔야 돼요. 왜? 모르니까. 오케이? 카메라가 머리통 안으로 탑재가 들어간 순간 얘 내면은 너무 잘하는데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는 몰라.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언니 봐. 제한적 시점이라는 걸 실현할 거거든. 무슨적 시점? 제한적 시점이라는 걸 실현할 거야. 제한적 시점이라는 말을 수능에선 이렇게 많이 안 쓰고 특정인 중심의 3인칭이다. 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현상이 들어가면 어떤 특이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느냐? 첫 번째, 서술자가 특정인의 내면은 안다 모른다? 너무 잘 알아요. 왜? 걔 머릿속 안에 탑재됐잖아. 그러니 특정인의 내면에 대해서는 질문, 직접 제시할까요? 간접 제시할까요? 직접을 가셔야 돼요. 이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의 내면에 대해서는 서술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특정인의 심리 변화를 서술할 때 굉장히 이점이 생겨요. 아, 얘가 마음이 어떻게 바뀌고 있구나. 오케이? 심리의 변화를 서술해 낼 때 굉장한 강점이 생겨. 오케이? 심리 변화 서술이 강해진다. 그런데 이거와 대비되어서 네, 직접 제시 가능. 응. 나 글씨 많이 이상하니 오늘? 미안하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인물에 대해서.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내면을 알아요, 몰라요? 아실 수가 없어요. 왜? 외부적 시선으로 봐줘야 되거든. 분명히 전지적 작가인 건 맞는데 특정인의 머릿속으로 카메라가 탑재가 들어갔으니 걔의 내면은 알아도 남의 내면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무슨 제시기법을 쓰셔야만 해요? 그렇지. 이걸 쓰셔야 돼요. 그러나 세 번째, 분명
전지적 작가입니다. 질문. 님들아, 분명히 전지적 작가니까 사건 정보는 알아 몰라? 너무 알아야죠. 그러니까 사건 정보를 무슨 지시 기법으로 전달하는 게 가능해야 되니? 그렇지, 직접 지시. 이게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 사건 전반과 특정인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타 인물들에 대해서는 간접 지시가 들어간다. 이 글에서는 특정인이 지욱이라는 인물로, 윤지욱이라는 인물로 설정이 돼요. 오케이? 지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내면 지시가 가능하지만 다른 인물, 피모노나 오케이? 지금 아니면 최 선생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무슨 지시 기법으로 간다. 간접이다. 그치만 얘가 여기까지 왜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에 대한 정보력은 직접으로 나옵니다. 분명히 전지적 작가인 건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내면 지시가 불가능해. 이걸 어떤 분들이 봤을 때 깍깍 실수하는 게 뭐냐면 1인칭 같다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어오세요. 왜? 특정한 사람 내면만 자꾸 나오니까요. 그러니 잘못 풀면 특정인 중심의 3인칭을 자꾸 1인칭 주인공이라 써오는데 미스를 제일 많이 내시는 작품이 누구냐면 소설가 구보입니다. 네, 구보는 이랬다, 구보는 저랬다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구보가 지 얘기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구보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구보 내면밖에 안 나와. 엄마 내면이 안 나와. 글 안에 어머니 내면이 안 나온다는 점이야. 자, 얘의 특징은 밑줄 잡아. 특정인 중심의 3인칭 서술에다 밑줄 잡으시고요. 지욱을 중심으로 한 3인칭 전적 작가입니다. 지욱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3인칭 전적 작가다. 그래서 특징, 제한된 전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실 수 있어요. 글은 이 글에 대해서는 타인의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대필해왔던 밑줄, 지욱의 내적 갈등이나 번민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이게 특정인 중심의 3인칭을 썼을 때 가장 얻으실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 2번 봐. 처음에 피모노의 자서전 쓰기를 애가 포기할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최상윤을 만나서 그의 삶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자서전 쓰기를 거부하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최상윤에 대한 정서가 다시 한번 나오겠지? 그러면서 하숙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던 피모노에게 모욕과 봉변을 당하면서 당황스러워 하시거든요. 이렇게 뭐가 변화되는 과정? 내면의 변화 과정을 서술해 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면서도 장점이 뭐냐면 사건 정보력은 계속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 만약에 3인칭 전적 작가를 못 쓰고 관찰자만 썼으면 첫 번째, 내면이 나오시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지? 두 번째, 관찰자라면 사건 정보를 주시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전지적 작가인데 특정한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갔다고 봐야지, 관찰자라고 설정하시면 내면 제시라는 부분에 대한 서술이나 사건 정보 제시라는 부분이 깨져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아니라 전지적 작가야. 오케이? 자, 밑에서 이래. 이 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서전 짓기 활동을 무슨 짓기로? 동상 짓기라는 활동에 비유한다는 측면에서 무슨적 성격? 비유적 성격이 좀 강해요. 비유적. 옆에다 갈게. 두 번째. 지욱이라는 사람이 피모노라는 사람의 자서전 짓기를 계기로 해서 자, 밑줄. 자신의 거짓되고 공허한 글쓰기의 문제점을 되새긴다. 그럼 내가 잘못 살았다는 얘기잖아. 무슨 적이니? 반성적 성격이 되게 강하고, 하나 더. 자, 자기에 대해서 성찰적이란 말 써도 괜찮지, 그지? 성찰적, 반성적인 성격이 강해. 그러면서도 자, 아래 지우기가 자기 신념을 아집처럼 지켜가면서 독선에 빠진 최상현의 문제점을 통찰해내요. 밑줄. 최상현의 문제점을 통찰한다. 이러니 비판적 성격이 상당히 두드러진 글이 될 수 있죠. 비판적. 자, 색깔 펜 바꿔 잡아. 밑줄 잡을게. 자서전 짓기를 동상 짓기에다 비유를 하실 건데요. 네, 제가 보기엔 여기가 나와요. 여기가 한 문제 들어가세요. 왜냐면 여기랑 내가 누구랑 연결할 거냐면 요거 다음 타 시간이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육사의 강 건너간 노래하고 묘비명인데 묘비명이랑 연결할 거거든. 아래가 피모노의 자서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밑줄 피모노의 자서전 짓기는 실패하고 상처로만 남았던 자기 과거를 뭐 하고 싶어 한다? 미화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화려하게 써달라. 멋있게 만들어 달라. 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싹 빼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질문이요.
진실성이 있다 없다? 없지. 두 번째는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는 자서전의 최소 요건도 충족을 못하신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색깔 바꿔 밑줄 화려한 동상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오케이? 화려한 동상 짓기에 집념을 해요. 이렇게 글을 못 쓰겠다고 하니까 엄청 화내잖아. 두 번째 밑줄 잡을게. 그럼 최상윤의 자서전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최상윤 선생의 삶을 옆에서 보면서 자서전을 구상하는데 와 이게 말이 안 될 수준인 거야. 이렇게 검소하고 이렇게 질박한 삶을 사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완전성을 추구하는 사람도 없거든.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였느냐? 기독교를 믿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거의 세속적인 삶과 단절하고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제자들한테 엄청 강요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근데 이건 기독교에서도 안 하시는 우상합니다. 오케이? 기독교에서도 금지하는 우상하잖아. 그러면 종교적 색깔로도 봤을 때 아니 네가 믿는 종교에서도 거절하고 금지하는 행위를 네가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 밑줄 세상을 밑줄 자기 방법대로 외골수처럼 이해하며 자신의 신념을 강요합니다. 즉 나만 맞아. 그래서 자기 신념을 옳은 것이라고 믿어요. 밑줄 자기 신념을 옳은 것이라 믿는다.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자기 반성력이 떨어져요. 오케이? 자기 반성의 결여가 일어났단 말이야. 자기 반성의 결여. 이렇게 살면서 만인 속에 자기의 뜻을 완성하고 실현하려고 한다. 밑줄 만인 속에서 자기 뜻을 실현하고 완성. 자 문제점이 여기 하나 더 나왔어. 자서전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되새기는 거지 타인한테 나의 삶을 광고하는 게 아니야.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데 개인적으로 봤던 것 중에서는 서정주 선생님의 자서전이 진짜 치명적이었어요. 친일해서 미안하다. 네, 정말 친일해서 미안하다. 아들 새끼 하나 남아있는 거 살리려다 보니까 별짓거리 다 했다. 네, 아들을 일주에서 인질로 잡았어요. 볼모로 잡은 상태였어요. 그러니 내가 친일을 한 것은 맞다. 뭐 어떻게 하겠니? 지금 와서 미안하다. 치욕스럽고 부끄럽다. 죽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다라고 쓰셨는데 친일했다고 쓰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한 인간이 하나 있죠. 이광수요. 친일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댕이를 오바로코 치고 싶었어요. 진짜요. 미친 거 아니야? 너 믿고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몇만 명이 학도병 지원해서 죽은 줄 알아? 진짜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기가 차다. 밑에 자 지옥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 최상윤의 자서전의 문제는 만인들 속에서 자기의 뜻을 실현하고 완성하여 라고 얘기했잖아. 말하자면 타인에게 자신을 모범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상화를 들어가고 싶어 했단 말이야. 이런 측면에서 밑줄 잡아 거인의 동상이라는 걸 지으려고 했다는 거지. 즉 내가 되게 위대한 인물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자 노력을 했다는 점이야.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언더라인 잡을게. 진실하게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게 자서전인데 두 사람 모두 다 기본적인 자세를 잃었다. 그럼 뭐냐? 진실함과 자기 반성의 결여야. 오케이? 진실함과 자기 반성의 결여다. 오케이? 두 번째가 자아를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뭐 하는 데 집중한 거다.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과시하는 데 집중해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자기 반성에 인생 성찰은 결여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바로 밑에 갈게. 자서전 짓기라는 거에 대해서 주인공 지욱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시험 여기 갈게. 첫 번째는 피모노라는 사람한테 쓰는 편지. 네 들어. 피모노에 대한 편지는 이 글엔 안 나와요. 네 이 글 파트엔 안 나오지만 한영 선생님이 아마 전체 줄거리 약간 요약해 주신 게 있을 거야. 거기에 한 대목이 나와요. 뭐라고 했느냐. 있어본 일도 없는 삶의 내력을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꾸며 에다 밑줄. 이런 무슨 말이냐. 정말 말 그대로 허구적인 삶이잖아요. 거짓된 위선을 범했다는 거야. 거짓된 위선. 내가 너희의 삶을 미화시켜 주다 보니까 거짓된 위선을 자꾸만 범했다. 이거 진짜로 정말 제대로 된 진실성이 있는 글이 아니야 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였냐. 밑에 갈게. 자 옆에 이리저리 꾸며내다 보니 밑줄 저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일에 공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신다면 첫 번째 피모노 자서전엔 뭐가 없다? 진실성이 없다. 오케이? 하나 더. 내가 내 삶을 반성해야 되는데 타인이 대신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진실한 자기 반성이라는 반성의 의미도 없다. 너는 반성도 아니고
진실성도 없어.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 일로 인해서 밑줄 스스로 글쓰기 활동에 대해서 공허함과 덧없음을 느꼈으니 반성의 계기가 됐다는 거죠. 오케이, 옆에 쓸게. 반성의 계기. 자, 글 쓰는 사람, 미안해. 사람 아니고 사람이야. 미안해. 사람으로서 언어의 진실성을 잃었다라는 점을 스스로 반성합니다. 오케이? 내가 그동안 대필 작가로 잘못 살아왔다. 그러면서 밑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 두 번째 밑줄. 최상윤의 삶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삶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요. 잘 들어. 요거는 수능 완성 파트에 나와. 오케이? 수능 완성에서 이렇게 나와. 자, 자서전은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거나 자기 주장을 확산하는 글, 확신을 주장하는 글이 아니라 밑줄. 지나간 삶을 진솔하게 반성하여 타인의 귀감, 이게 돼야 됐었어요. 그러면 밑줄 잡아봐.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거나 자기 확신을 주장. 질문. 이건 누구 삶이니? 그렇지. 최상윤의 삶이 이랬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했던 최상윤의 삶은 거짓된 삶이라는 거지. 왜? 진실함이 진짜 1도 안 느껴진다는 말이 나오거든. 자, 그럼 아래에서 뭐라고 했느냐? 자서전이라는 건, 자, 이건 교과 파트에는 없지만 수능 완성에 있는 파트예요. 자서전은 아직도 개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자기 주장일 수는 없다. 즉, 나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해갔음? 오케이. 옆에 자서전 속에 신념이라는 게 신념. 그 자서전으로 하여서 만인들 속에서 자기 뜻을 펴서 실현하고 완성에 이르는 주장이면 안 된다. 오케이? 자서전 속 신념이라는 건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의 투철함이어야 되는 거지. 그걸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즉, 선동을 해도 안 되고 미화를 해도 안 되고 나를 우상화시켜도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그 짓을 다 범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옆에 이건 참다운 자서전이 될 수 없다. 밑줄. 참다운 자서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럼 질문이 있어요. 피문오차. 최상윤의 글을 지우기가 대필하겠다고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네, 너의 글도 문제가 있어 라고 느끼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목은 최상윤 선생 개인의 미래가 개입되고 있는 그의 신념은 참다운 자서전용 신념이 될 수가 없다. 얘가 말하는 자서전용 신념이 뭐냐? 반성의 투철이에요. 반성이 투철해야 돼. 근데 너는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너를 과시하고 있잖니. 너를 선전하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러니 밑줄 잡을게. 참된 자서전 쓰기라는 게 뭐냐?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밑줄. 자,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그 속에서의 삶을 통해서 밑줄.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일. 삶의 진정성을 찾아내는 거. 그게 자서전이다. 근데 이걸 못하고 있다를 지적한 거야. 됐음? 오케이? 자, 여기까지 굴격인 게 어디 먼저 한 번 더 보냐면 마지막 장가. 얘를 박스 보기로 쓰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얘네 요즘 뭐 하길래 이렇게 피곤이 쪄들어 사니? 야, 니네도 거의 막판이지. 야, 나는 어제 연대 UD 1차 발표가 나와갖고 어제 났어요. 미리 했어요. 월요일이었는데 머리 때 땡겨서 애 괴롭히지 마. 네 잠깨기용 도구가 아니야. 호정이를 왜 도구화시켜? 하지마. 안 돼. 노려보지 마. 그러지 마. 너 지금 거기를 거의 조준하고 있어. 그러지 마. 호정이 머리는 너의 도구가 아니야. 먼저 났어요. 한 3일 먼저 준 거죠. 네, 3일 먼저 줬는데 문제는 두 가지 패턴. 대원도 마찬가지인데 2점대가 떨어지고 2점대요? 네, UD 떨어졌어요. 2점대도 UD를 써요? 예. 안전 세이브로 하나를 쓰는데 애들이 떨어지고, 왜냐면 카드를 쓸 게 없어. 2점대면 서울대를 한 장 쓰고 연대 일반을 쓰면 걸 게 없으니까 고대도 쓰셔야죠. 근데 고대 국제를 걸고 만약에 특기자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하구자를 하나 더 쓰셔야 되잖아요. 하구를 하나 더 썼어. 그러면 더 이상 쓸 게 없으니 하스를 걸든 UD를 걸든 하셔야 되는데, 영어가 좀 되시면 UD를 걸고 영어가 좀 안 되시면 하스를 걸거든요. 그렇다고 2점대인데 성균관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서영고에서 모든 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 2장 쓰는 게 안 되세요. 서울대는 한 장밖에 안 나와. 한 장 써야 돼. 뭐 지금 서울대가 2장 쓰실 수 있는 등급이면 정말 축하드리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만만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등급이 2점대에서 개인적으로 작년에 연대 경영경제학과를 1.35기에서는
2.78에 넣었어요. 네, 7, 8에 넣긴 넣었어요. 중어과예요. 근데 중어로 엄청나게 점수를 갖고 있는 건 아니나 내신 등급이 웬만히는 쳤습니다. 그렇게 꼬라박진 않았어요. 중어를요. 근데 지금 특징이 3점대들도 UD 드롭이 엄청 많아요. 그래 니네 학교에 실수한 건 6점대 애들을 UD를 써준 거야. 안 됐어요. 네, 왜냐면 이제 턱도 없는 짓거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4점대들이 좀 붙었어요. 네, 4점대들이 오히려 붙고 3점대, 2점대가 좀 떨어진 애들이 나와서 의외로 뭐지? 했는데 약간 뭐가 보였냐면 1학년 때 점수는 그냥 그랬다가 2학년 때 갑자기 팡 치솟은 애들이 있잖아? 이러면 이때부터 미친 듯이 생기부를 막 만들어. 안 먹힌 거지. 국제활동이라는 게 전혀 없는 애들은 이게 딱 봐도 만들었구나 마지막에 이렇게 보이면 안 먹힌 거야. 그리고 자소서도 학교에서 너무 내신용을 엄청 내신을 어떤 식으로 올렸는지를 엄청 어필하는 걸 원하셨거든요. 네, 전혀 안 먹혔습니다. 네, 국제전형은 내신을 어떻게 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국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어떻게 갖고 활동을 했느냐, 뭐 진로 스터디를 쓰시든 아니면 무슨 특기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을 쓰시든 뭘 쓰셔야지 여기다 엄청나게 내신을 쳐발라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4점대와 2점대가 거의 동급이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본다. 왜? 솔직히 우리끼리 막말로 내신 점수 까놓고 보면 2문제 차이지 않니? 2-3문제 차이기 때문에 이걸 엄청난 변별이라고 보시지 않는다. 이번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2등급과 3등급을 내려앉혔죠. 한 문제 차이였지. 실수를 안 했어야 되는데 실수를 하셨죠. 그죠? 굉장히 분노합니다. 네. 화딱지가 솟구칩니다 정말. 자, 그러니 한순간 만드는 건 안 되시니까요. 네, 한순간 만드는 건 안 돼. 근데 약간 세특을 쓸 때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돼. 수업 중에 배웠던 이청준의 자서전들 쓰십시다를 통해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색함. 이런 식으로 내용을 연결한 다음에 여기다 슈실이나 훔볼트를 써서 연결을 할 거라면 딱 뭘로 넘기면 되느냐? 언어학. 이러면 하스 언어학 계열로 딱 넘겨버려. 하스에서 언어학 계열로 넘겨버리거나 언어에 따른 표출력의 차이에 대해서 느껴보았다로 잡을 거면 언어학으로 넘기거나 이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진실되게 몸으로 느끼고 글을 쓰는 진실함의 자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 이렇게 갈 거면 철학사로 넘겨서 유디로 잡거나 둘 중에 하나 국제 문제 중에 국제 전문가 중에서도 약간 심리학이나 이쪽으로 라인을 잡고 덤벼. 그러니까 뭐가 하나 필요한데 연계들을 정말 생기부를 더럽게 못하고 못 써가지고 진짜 속닥치가 터지는 거지. 한양도 똑같았어요. 3점대 애들이 붙기는 했는데 2점대 떨어졌어요. 2점대 떨어지고 4점대가 붙어가지고 학교가 뒤집혔어. 근데 뭘 뒤집혀. 작년에도 이 현상 있었는데 뭘 볼래. 자, 6페이지에 7번 봐. 참고자료 들어간 거 봐. 자서전들 쓰십시다라는 글에 대한 비평문이에요. 잘 봐. 밑줄. 말과 언어, 이야기에 대한 진지한 모색에다 밑줄. 이렇게 했던 이청준 씨가 언어사회학 서설이라는 연작소설집을 만들어내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자서전 6페이지예요. 네, 6페이지에 있는 참고자료 7번입니다. 네, 자서전들 쓰십시다에 70년대 말에 발표했던 이 언어사회학 서설에 떠도는 말, 자서전들 쓰십시다, 지배와 해방, 잠꼬대, 가비잠꼬대 등등등을 연작해서 집어넣으신 소설집이에요. 그런데 자, 내가 언더라인 잡아놨어. 펜 잡아. 글을 쓰는 작가라면 그 글쓰기 도구와 재료가 되는 언어에 대한 관심과 집착, 이걸 버릴 수가 없다. 네, 이청준이 표출하고자 한 게 이거야. 오케이? 그런데 풍부한 인생 경험과 완숙한 필력으로 문단의 기둥이 되어서 자,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청준이 밑줄 예리하게 버려진 의미 있는 말과 언어에 대한 신경줄을 결코 느슨하게 풀지 않는다. 자, 버려진 의미 있는 말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진실성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이 사회에서 버려지고 있다는 건 함부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야.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는 언어도 존재하게 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글은 사회 비판적이에요. 오케이? 사회 비판적이에요. 이 글이. 그러면서 옆에 이 작품집에서는 노 작가의 말과 언어에 대한 밑줄, 말과 언어에 대한 반성과 가능성의 전망에다 밑줄. 질문. 말과 언어에 대한 반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야? 지욱이지. 근데 걔가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느냐? 참된 자서전 쓰기가
얘한테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거지. 왜? 지금 반성을 했던 인물도 얘고 비판적 의식을 갖게 됐다는 것도 얘니까 지욱이란 인물이 반성적인 의미의 진실한 반성을 갖고 있는 자서전을 쓸 것이다 라는 점을 보여주잖아. 자, 밑에 잘 봐. 떠도는 말들이라는 첫 번째 작품에서는 떠돈다 그랬어. 유언비어가 떠도는구나. 오케이? 뭔가 근거 없는 단어가 떠도는구나. 굳이 말하는 이유? 니네 책에 나오잖아. 오접 사건이라고. 오접 통화 사건이 나왔잖아. 오케이? 너네 본문에 오접 통화 사건이란 대목이 뜰 거야. 오케이? 자, 떠도는 말들에서는 우연히 전화가 오접, 잘못 접촉이 돼서 언니가 님들아 70년대는 전화가 이렇게 걸려서 그냥 들어가는 다이렉트가 아니라 전화기를 돌려서 교환이 받아. 그럼 교환한테 몇 번이요? 라고 하면 잭으로 그걸 꽂아줬어. 그런데 잘못해서 전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들어간 거야. 근데 그 말의 내용이 상대방이 인식했을 때 이건 정치적인 문제점이 있는 걸로 들렸어. 그러니까 그걸 소문내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게 전화 오접, 잘못 접촉됐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거 없는 말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세상에 소문이 퍼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말이잖니. 자, 밑에서 이래. 전화 오접 사건을 통해서 혹사당하고 남용된 말들이 언제부턴가 반란을 일으켜서 밑줄 주체인 인간에게 복수한다. 이러면 인간이 잘못 사용한 언어에 의해서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 오케이? 즉 우리가 잘못 만들어낸 정보와 잘못 소통했던 언어들이 인간을 공격하게 될 거다. 옆에 자 자서전들 쓰시다라는 글은 밑줄 대필 작가 윤지욱이 인물의 실제상과 거리가 먼 자서전을 대필하고 있었는데 이걸 동그라미 체크 잡아 포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윤지욱이란 인물이 그래도 그 글에선 가장 바람직한 인물형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지. 두 번째가 뭐냐? 자서전은 진정한 자기 성찰이나 고발의 용기를 통해서 과거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는 글쓰기다. 밑줄 진정한 자기 성찰과 고발 옆에 과거로부터의 자기 해방이다. 자, 라는 점을 그린다. 이는 이청준이 생각하고 있는 밑줄 작가의 진정한 글쓰기의 개념 이것과 상통한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 이후에 지배와 해방이라는 글에 갔을 때에는 왜 글을 쓰는가라는 질문에 지배를 통한 해방이다 라는 이청준 특유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몰라도 돼. 여기서부터 몰라도 돼. 자, 일단 자서전들 쓰십시다 라는 글에 집중해서 볼 건데 자, 앞장 들어가서 수능 완성부터 가실게요.